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그 깻잎 한 장이 사실은 50만 원짜리 레이저보다 더 조용히 피부를 바꾸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절대 깻잎을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웃었습니다. 깻잎이요? 삼겹살에 싸먹는 그 깻잎 말인가요? 김치 옆에 늘 따라오는 그 흔한 채소가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다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요즘 기미가 왜 이렇게 늘었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마음에는 크게 남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감각, 예전 같지 않다는 서운함,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자신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왜 우리는 비싼 레이저나 고가 화장품만이 답이라고 믿고 있을까? 제가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부를 밝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방법. 그래서 저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자료, 대한피부과학회 발표 자료, 노화 관련 논문들.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 식물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깻잎.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설마, 그 깻잎. 깻잎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 티로시나제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멜라닌은 자외선을 받으면 생성됩니다. 원래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지만 한 곳에 쌓이면 기미와 잡티가 됩니다. 그런데 루테올린은 이 과정 자체를 조절합니다. 이미 생긴 기미를 완전히 지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멜라닌 생성 신호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미는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싸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C 함량이었습니다. 100g 기준 약 43mg. 우리가 흔히 비타민C의 상징처럼 여기는 레몬은 약 15mg입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요? 비타민C는 단순히 피부를 밝히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콜라겐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피부는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외선과 건조, 스트레스가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피부가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관리의 방식이 달랐던 걸까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으면 전신으로 흡수됩니다. 피부 특정 부위, 특히 광대 주변처럼 기미가 집중되는 곳에 국소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르는 것은 다릅니다. 국소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생활관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몇 달 동안 깻잎팩을 병행하며 관찰했습니다. 피부톤의 균일도와 결이 달라지는 속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숨을 쉬는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단순히 방법을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늘 바깥의 해결책만 찾았을까요? 왜 우리 식탁 위에 있는 것들의 가능성은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았을까요? 이곳은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지혜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 이 채널이 계속해서 어르신 건강과 삶의 품격을 다룰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고가 아니라 경험과 연구, 그리고 진심을 바탕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깻잎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미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왜 늘 스스로를 뒤로 미루어야 했을까요? 왜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올까요? 피부는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느끼는 감정, 사진을 찍을 때의 표정, 손주를 안을 때의 자신감. 저는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멈춰 서 있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깻잎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거창한 비용 없이, 부담 없이, 일주일에 2-3번, 15분이라는 시간을 나 자신에게 내어주는 것, 스팀 타월로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피부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은 단순히 팩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선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뷰티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와 싸우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탐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품위 있게 빛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깻잎 한 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기적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연구하고, 분석하고, 경험하며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깻잎 한 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잎이 어르신 피부에 의미가 있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좋은 성분이라면 왜 매일 쓰지 말라고 할까요? 이 질문은 저를 꽤 오래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좋으면 자주 할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C처럼 콜라겐 합성을 돕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피부 구조를 공부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든 피부는 단순히 탄력이 떨어진 피부가 아닙니다. 회복력이 달라진 피부입니다. 20대 피부는 자극을 받아도 빠르게 복원됩니다. 각질이 정리되고 미세한 염증이 생겨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표피는 얇아지고 진피층의 콜라겐 밀도는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극이라도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비타민C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C를 순한 성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성 성분입니다. 피부 표면의 패치를 낮추고 각질을 정리하고 멜라닌 경로에 개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부 입장에서 보면 작은 자극입니다. 젊은 피부에는 이 자극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노화 피부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 상담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깻잎팩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다가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 더 자주 하면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매일 하기 시작합니다. 2주쯤 지나면 얼굴이 따갑고 붉어지고 예민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미가 옅어지기도 전에 피부 장벽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화 피부에서는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 장벽은 벽돌 구조와 비슷합니다. 각질 세포가 벽돌이라면 세라마이드와 지질층은 그 사이를 채우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이 구조가 탄탄해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 자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질을 지나치게 자주 정리하면 이 벽돌 구조가 얇아집니다.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생성 신호는 오히려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밝히려던 노력이 예민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이라는 리듬을 제안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장 횟수가 아닙니다.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깻잎팩은 15분이지만 피부의 재정비는 그 이후 며칠 동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끔거림을 효과가 있는 신호라고 무조건 긍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스치는 자극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붉어지고 열감이 오래 간다면 그것은 피부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노화 피부는 조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건조함, 당김, 미세한 각질 들뜸. 그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효과가 빨리 안 나서 포기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리듬이 맞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빨리 좋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낮보다 밤에 더 적합합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끊임없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각질이 정리된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을 권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15분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자외선 차단을 더 철저히 하는 습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늘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노화 피부에서는 얼마나 과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적당함, 균형, 기다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깻잎은 분명히 의미 있는 재료입니다. 루테올린과 비타민C는 멜라닌 경로에 작용하고 콜라겐 합성 환경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작은 잎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지 않게, 꾸준히 내 피부의 상태를 관찰하며. 혹시 우리는 너무 조급했던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느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대처럼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피부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비타민C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입니다. 강하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입니다. 노화 피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밝아지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예전보다 얇아진 피부,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미소. 그 미소를 오래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과한 시도보다 조심스러운 관리가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깻잎 한 장에서 시작한 탐구는 이제 저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좋다고 해서 매일, 과하게, 급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 피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채널을 통해 계속 나누고 싶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빨리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안정적으로 빛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피부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안 기미를 줄이는 방법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루테올린, 비타민C, 멜라닌 경로. 그런데 여러 어르신들의 피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제 시선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기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조함이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자꾸 당겨.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갈라지는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한 불편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60대 이후 피부는 수분을 붙잡는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천연 보습인자와 지질층이 감소하면서 물은 쉽게 증발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피부는 얇아 보이고 잔주름이 깊어 보이며 기미도 더 진해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밝히려는 그 피부는
사실 먼저 채워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백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거울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색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만약 피부가 충분히 촉촉하다면 같은 김이라도 덜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까? 빛은 매끄러운 표면에서 고르게 반사됩니다. 수분이 차 있는 피부는 표면이 부드럽고 광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저는 실제로 보습에 집중한 분들의 얼굴에서 그 차이를 보았습니다.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도 전체적인 인상이 밝아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깻잎팩에 들기름을 더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윤기를 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질층은 얇아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공급해도 그걸 붙잡을 막이 약하면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깻잎이 안쪽의 신호를 조절한다면 들기름은 바깥의 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보습을 강조할 때 단순히 크림을 많이 바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습은 양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안 직후의 3초가 왜 중요한지 저는 그 시간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세안 직후 피부는 가장 수분이 많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마릅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분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반대로 그 순간에 보습제를 얹어주면 수분은 안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그 차이를 몇 주 동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은 팩을 했지만 보습 타이밍을 지킨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피부 상태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보습이 충분해지면 표정도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피부가 당기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얼굴 근육에 힘을 줍니다. 눈가를 찡그리고 입가를 굳힙니다. 그 반복이 주름을 만듭니다. 반대로 피부가 편안하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그 변화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보습을 충분히 한 분들이 오히려 미백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면 거울을 볼 때 느끼는 불만이 완화됩니다. 색소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우는 것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노화 피부에서는 채우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후 피부 관리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먼저 장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재생을 도우며 그 다음에 색을 다루는 것 기미를 가장 앞에 두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미는 표면의 현상이지만 건조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표면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 어머니를 다시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기미를 가리기 위해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보습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는 화장을 얇게 하셔도 얼굴이 훨씬 환해 보였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노화 피부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물론 보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를 다지지 않고 위해 무언가를 얻는다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깻잎팩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피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분을 붙잡는 힘을 키우는 것, 그 힘이 생기면 다른 관리도 빛을 발합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서둘러 색을 바꾸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피부는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 느린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여유가 피부에도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스킨케어 정보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깻잎은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어녀질 보습의 토대가 없다면 효과는 반쪽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건 단지 주름만이 아닙니다. 경험과 표정, 삶의 무게도 함께 쌓입니다. 저는 그 얼굴이 건조함으로 갈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분이 채워진 얼굴은 빛을 부드럽게 반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밝음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순서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밝히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노화 피부 관리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피부를 먼저 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 피부를 지키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장벽을 세우고 수분을 채워도 매일 반복해서 들어오는 외부 자극을 막지 못한다면 노력은 절반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자외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자외선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름에만 조심하면 되는 것, 햇빛이 강한 날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 그런데 여러 어르신들의 얼굴을 관찰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얼굴에 기미가 더 많은 경우가 유독 많았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창가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긴 분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외선은 계절이 아니라 누적의 문제라는 것을. 자외선에는 UV와 UVB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빨갛게 타는 UVB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화와 더 깊게 연결되는 건 UVA입니다. UVA는 파장이 길어 구름을 통과하고 창문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도달합니다. 그곳에는 콜라겐이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 콜라겐이 자외선에 의해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조금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받는 햇빛이 몇 년 뒤 얼굴의 깊은 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피부는 방어벽이 약해져 있습니다. 표피는 얇아지고 재생 속도는 느려집니다. 젊은 피부라면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손상이 노화 피부에서는 그대로 흔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저는 깻잎팩 이후의 관리가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질이 부드럽게 정리된 피부는 흡수도 잘 되지만 동시에 더 민감합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깻잎을 저녁에 권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반드시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조언입니다. 저는 자외선을 단순히 햇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화 가속기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왜 이렇게 깊어졌지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몇 년의 누적이 지나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몇 가지를 권합니다. 흐린 날에도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자외선의 상당 부분은 구름을 통과합니다. 실내에서도 창가 근처에 오래 계신다면 필요합니다. 모자와 양산 같은 물리적 차단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차단제는 한 번 바르고 끝이 아니라 일정 시간 후에 덧발라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피부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깻잎팩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은 귀찮다며 자주 건너뛰셨습니다. 몇 달 후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차단을 함께 병행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피부톤이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관리의 절반은 막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무엇을 더 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막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수분을 채우고 재생을 돕고 미백을 시도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자외선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로 차단을 가장 기본적인 예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피부에 대한 예의. 혹시 우리는 집에만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외선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소리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이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깻잎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자외선을 함께 말합니다. 하나는 수정이고 하나는 예방입니다. 수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방이 더해져야 방향이 완성됩니다. 저는 노화 피부 관리를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외선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오늘의 햇빛을, 어제의 햇빛을.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 얼굴에 드러납니다. 저는 그 기억이 너무 거칠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단을 권합니다. 두껍게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깻잎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채우고, 다독이고, 그리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균형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균형을 찾고 싶습니다. 피부를 밝히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더 깊은 관리일지도 모릅니다. 피부를 채우고 지키는 이야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바르고 철저히 막아도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 노력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피부를 거울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한 어르신과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깻잎팩도 꾸준히 하셨고 보습도 잘 지키셨고 자외선 차단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몇 년째 가족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단지 외부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 상태의 반영이라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조직에 부담을 줍니다. 피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은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미 재생 속도가 느려진 60대 이후 피부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안에서는 조용히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질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피부 이야기를 하다가도 꼭 한 번은 이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는 표정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걱정이 많으면 이마에 힘이 들어가고 분노가 쌓이면 입가가 굳어집니다. 그 표정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선이 자리 잡습니다. 저는 주름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표정 습관과 감정의 흐름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삶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고민. 이런 요소들이 마음을 조이고 그 긴장이 얼굴에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기미가 있어도 표정이 부드러워 보이고 어떤 분은 큰 잡티가 없어도 인상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 차이는 피부톤이 아니라 긴장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분을 흡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긴장을 푸는 시간으로. 스팀 타월을 얼굴에 얹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1분. 그 짧은 시간에 어깨를 내려놓고 이마에 힘을 풀고 눈가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 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감정의 연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달콤함은 순간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 섭취는 당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당화는 콜라겐과 결합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단순히 설탕을 줄이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10분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작은 행동들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피부 관리의 일부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보습과 차단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저는 피부를 볼 때마다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얇아진 피부에는 시간이 쌓여 있고 깊어진 주름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그 흔적이 너무 거칠지 않도록, 너무 급격히 깊어지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피부를 적처럼 대하지 않았을까요? 주름을 적으로, 기미를 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이 살아온 기록입니다. 다만 그 기록이 조금 더 부드럽고 덜 힘겨워 보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깻잎은 여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보습은 구조를 지키는 힘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외부로부터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토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피부는 안정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이 바쁜 날은 얼굴이 먼저 굳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관리의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더 강한 성분을 찾는 대신 조금 더 편안한 호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노화 피부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일지도 모릅니다. 과한 기대, 조급함, 비교.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피부에 반영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균형을 계속 탐구하고 싶습니다. 피부는 혼자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단순한 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피부를 밝히는 것보다 얼굴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더 오래가는 변화일지도 모릅니다.